안녕하세요. 위키보험의 박주원 팀장 김은택 팀장입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원 팀장님, 네, 오늘은 네. 어떤 주제를 갖고 왔을까요? 오늘은 아마도 은택 팀장님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담보. 네, 부담보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혔을 때 과연 이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담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회사에서 진단이 있거나 그 치료 이력이 있는 그 부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게 부담보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급 부담보가 있고 정기간 부담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떻게 부담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가입을 권유할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는 아니지만 정답은 없지만 조금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 맞아요. 지금 너무 멀쩡한데, 나 이거 수술해서 다 끝났는데, 나 지금 약 안 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지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으신데, 사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해 보는 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절대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네들 이익을 보면 이익을 받지 손해를 보는 일은 죽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기존에 가입 시점 이전에 이 병으로 앓고 계셨으면 이것도 걸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라는 게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마다 부담보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심사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심사가 유한 회사도 있고 맞습니다. 엄청 까다로운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판매를 좀 지향하는 회사가 있고 판매를 많이 유도를 하는 회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달라지는데 판매를 좀 지향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심사가 더 까다롭고 더 느리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맞아요. 심사가 조금 유하고 판매를 좀 유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심사가 정말로 유하고 고객님들이 조금 더 만족해할 만한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택팀장님 그러면은 1년에서 5년, 2년 부담보 또는 5년 부담보 이런 식으로 기간제 부담보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고객님들께서는 그거를 가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정답이 정말 없는데 예. 일단 중요한 장기에 대한 네. 좀 뭐 위나 감이나 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보가 걸리셨을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 최대가 5년이에요. 부담보도 맞습니다. 워낙 최근 이력이면은 5년 부담보가 잡히실 수 있는 거고 옛날에 2, 3년 전에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으면 그 질병에 대한 입원했으면 1, 2년이 잡혀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부담보 기간도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중요 장기가 부담보가 1년이나 2년이 잡혔어요. 네. 근데 20대면은 20대에 그게 잡히셨으면 솔직히 상관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젊으니까. 근데 만약에 40, 50대 때 암이나 뭐 뇌혈관이나 하혈성이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 부담보가 있으면은 만약에 기간 부담보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 기간제 40대, 50대 분들이 기간제 부담보가 잡혔을 때 뭔가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게 다른 회사로 또 심사를 넣어보고 조금 더 기간이 좀 짧은 회사를 찾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유병자 상품으로 가셔서 아예 부담보 없이 가시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없지만 일단 다른 데 심사를 넣어볼 수는 있어요. 심사가 좀 유한 회사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 회사로 넣어봐도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담보 없이 승인이 된다는 조건 하에 막 할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보험료만 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부담보 없이 가져가시면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부담보가 워낙 많이 잡히시면은 그냥 부담보 없이 가입하는 게 좋아갖고 일부러 간편 심사로 가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정답이 없는 게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 50대 또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야 고객님께서
가족력이 어떻게 있는지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신 내용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상황에 맞춰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좀 조합을 잘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인 그쵸. 전기간 부담보 잡혔을 때 그럼 전기간 부담보 어떻게 네. 하실 거예요? 저요? 저는 전기간 부담보 굉장히 암울한 얘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인 게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기간 부담보 가입 시점 이후로 그 이제 해당 질병이나 뭐 부위에 대해서 추가 진단이나 따로 뭐 치료 내역이 없으시면은 5년 이후에 이제 부담보 조건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로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전기간 부담보라는 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한번 아팠던 곳인데 또 안 아프리란 법이 있을까요? 그쵸?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셔도 풀리기 쉽지 않다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뭔가 그 보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에서는 기본계약으로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암내 심장 쪽으로 3대 질병 진단비를 준비를 원하시는데 기존에 왼쪽 발목 쪽으로 부상이 있으셔가지고 왼쪽 발목으로 부담보가 잡히셨어요. 정기간. 근데 그거는 사실 받아가실 수 있는 내용이 암내 심장 말고 상해 후유장애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부담보 정기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중요 장기 암내 심장 준비하시는데 암내 심장 중에 정말 중요한 부위 하나가 전기간 부담으로 잡혔다? 저는 그거라면 차라리 오히려 그 건강체 상품에서 내 심장 또는 암 이렇게 좀 찢어져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윤택 팀장님 어떠세요? 저도 주한 팀장님이랑 같은 생각인 게 네. 일단 전기간 부담보로 중요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시는 경우에는 네. 보통 막 용종 안에 용종 같은 게 남았을 경우에는 예. 전기간으로 잡히실 확률이 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간 쪽으로 간이나 위나 폐 이런 쪽으로 전기간이 잡히신다면은 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타격이 좀 크죠. 건강검진은 매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기간 5년 안에 치료 이력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요. 정기간 건강검진은 해도 되시고 근데 건강검진 하셨을 때 이상이 있으시면은 치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 진단 같은 거는 다 해당되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네네,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간 부담보로 가져가기엔 너무 아깝고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부담보 없이 간편 심사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신데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아, 나 이거 고지하면은 부담보 잡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보를 좀 피해보고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고지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보험회사에 그러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보험금 받을 때요? 네. 그쵸. 보험금 타실 맞습니다. 때 뭐 큰 질병 암이나 뭐 이런 거 걸리셨을 때 실사가 나가시면은 무조건 걸리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때 가셔서 어차피 보장을 못 받으세요. 네네. 부담보가 잡히시고. 지금까지 낸 돈 다 없어지시는 거고 맞습니다. 정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고지할 거 다 고지하고 보험료를 조금 높이더라도 맞습니다. 간편심사 유병자 상품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서로의 신뢰가 깨지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상담하는 고객 중에도 간이랑 전립선이랑 위 쪽으로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실 고객님이 있으세요. 잡히실 것 같은. 근데 이 세 개가 부담보가 잡히면은 솔직히 암보험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으시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그것도 간편 심사로 간편 설계안으로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한번 보고 계시고 사실 요즘 상품 자체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H사의 무서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암 쪽으로 할증 없이 또 추가적으로 서류 필요 없이 심사도 좀 유하고 가능한 상품도 많이 있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부담보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든 있으시니까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두세 배가 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없는 것보단 네, 나아요.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음. 나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고민을 맞습니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한 팀장님 부담보가 딱 음. 다 잡혔을 때 어떻게 가입 딱 할 거예요? 부담보가 잡혔을 때, 네. 부담보가 잡혔을 때는 뭐 그냥 그게 정기간인지 기간인지에 따라서 정기간인지 기간제인지 또는 어디 부위에 따라서인지 결정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조언이 다를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계안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설계안을 받아봐야지 고객님께서 판단하고 가입하기에는 좀 늦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으시고 싶다면은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부담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고민이 충분히 다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